자, 연매출 4,100억 원, 2,60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 5천억 가치를 지닌 기업의 대표, 6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고든 램지냐고요? 아니요. 오늘 알려드릴 사람은 백종원입니다. 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의 대히트로 흑수저와 백수저 참가자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엄청난 요리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이 없었다면 흑백요리사의 성공은 빛이 발했을 겁니다. 자,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모수의 오너 셰프 안성재 셰프,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 남자, 요리,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면 빼놓지 않고 얼굴을 비치는 이 남자, 바로 백종원이죠. 자, 흑백요리사를 기획한 곳은 과거 JTBC에서 슈가맨과 싱어게인을 제작한 스튜디오 슬램이었는데요. 자, 연출을 맡은 김학민 PD는 왜 심사위원으로 백종원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백종원이 저를 골랐다. 백종원은 이 프로그램의 시작과도 같다고 답했죠. 자, 백종원은 넷플릭스로 우리나라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서 함께하게 됐다면서 겸손하게 말했지만 단순한 심사위원 이상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자, 실제로 흑백요리사 심사위원 백종원의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백수저 20명과 흑수저 80명,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셰프들이잖아요. 셰프들이 그동안 쌓은 경력과 그런 그들의 요리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듣고 탈락도 납득할 수 있었던 건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이 백종원과 안성재이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리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인 안성재 셰프와의 의견 충돌, 그런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백종원 심사위원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백종원은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면서 수많은 밈들도 양산했죠.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자, 이렇게 MZ세대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죠.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서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끈 백종원. 자, 그렇다면 그의 어떤 배경이 기라성 같은 셰프들을 휘어잡은 걸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장사꾼 백종원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이 더본 코리아를 설립하기까지의 스토리를 알면 더 재미있죠. 백종원 대표는 1966년 충남 예산군의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예산에서 유명한 만석군이었습니다. 자, 만석군이 뭐냐면요, 벼 200kg를 한 섬이나 한 석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땅에서 벼 1만 섬을 거둬들일 정도로 큰 농지를 가진 대지주를 뜻하는 거죠. 참고로 당시 쌓은 부를 백종원이 물려받으면서 백종원은 현재 예산고등학교, 예산예화여고가 소속된 학교법인 예덕학원의 이사장도 맡고 있죠. 백종원의 아버지는 충남 교육감까지 지낸 인사였습니다. 자, 아무튼 백종원은 이런 만석군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 어린 시절부터 장사꾼 기질을 강하게 드러냈죠. 자, 9살 때는 산에 놀러 갔다가 버섯 농장을 보고 별 투자도 안 한 것 같은데 돈이 되나 보네 하고 버섯 농사를 짓겠다는 꿈도 가진 적도 있었고, 10살 때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온 동네 공병을 모아서 고물상에 팔기도 했었죠. 자, 백종원의 본격적인 사업 인생은 그가 연세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소위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통 이런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전문직 자격증을 따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고시 공부를 하거나 할 텐데, 대학생 백종원은 이런 것에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자, 대학 입시가 끝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자, 보통 수능이 11월, 졸업이 2월이니까 3개월 정도죠. 그 짧은 시간에 백종원은 인생 첫 번째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중고차 영업사원이었죠. 자, 친구의 형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자신이 지나가는 고개를 물어와도 막상 중고차 딜러들이 판매를 잘 하지 못하는 걸 본 거죠. 아,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는데? 하고 생각한 백종원은 이 친구의 형에게 자신이 차를 팔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차를 팔았죠. 백종원이 딜러가 된 지 40분 만에요.
자, 그리고 그 주에만 6대를 팔았다고 하죠. 그렇게 짧고 굵게 첫 번째 직업을 경험한 백종원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 압구정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분명히 돈 걱정이 없었을 텐데 굳이 알바를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맥주를 마음껏 마시고 싶어서. 자, 이 백종원다운 특이한 이유죠. 자, 아무튼 할머니 한 분이 하시던 호프집이었는데 비범한 알바생이 넝쿨째 들어온 거죠. 이 호프집에선 치킨을 같이 팔고 있었는데 압구정에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배달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백종원은 시키지도 않은 짓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키지도 않은 전단지를 만들고 아파트 경비실에 치킨을 대접하면서까지 전단지를 돌리고 주문량이 너무 많아지자 한 대였던 치킨 튀기는 기계를 5대까지 늘리고, 자, 이 모든 게 백종원이 알바를 시작한 지 단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자, 그런데 그 시점에 주인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됐어요. 백종원에게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금수저라지만 압구정에 있는 가게를 한 번에 인수할 돈은 없었겠죠. 거기다 대학교 1학년생이 말이죠. 자, 주인 할머니도 사람을 잘 본 건지 지금 네가 가진 돈이라도 먼저 줘라. 너라면 나머지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선뜻 가게를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압구정 호프집을 인수한 백종원은 3년 동안 가게를 3개까지 늘렸어요. 1989년 22살의 백종원은 이미 15억 원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이트클럽까지 인수하려고 했는데 교육자 집안에서 이건 못 참죠. 백종원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다고 하자 아버지가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나 가라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타이반 자이반으로 육군 학사장교에 지원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가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 사진, 22세 백종원의 모습입니다. 자, 군대 시절 백종원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자, 육군 제7포병여단에서 포병장교로 복무했지만 나중에 급양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간부식당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얘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백종원은 1994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더본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법인만 설립해놓고 제대로 된 요식업을 하진 않았어요. 자, 원조 쌈밥집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목조주택 사업도 벌이고 잘 나가다가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업이 망하고, 자, 우리가 아는 더본 코리아는 1998년부터 제대로 시작됩니다. 자, 1998년 한신포차, 2002년 본가, 2004년 해물떡짐, 2005년 새마을식당, 2006년 백다방과 홍콩반점. 자, 이렇게 거의 매년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내놓으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죠. 자, 이때부터 사실 주춤했던 적이 없어요. 2000년대부터 2024년 지금까지 더본 코리아는 승승장구해왔죠. 자, 물론 중간중간 마리텔, 골목식당 같은 방송을 히트시키면서 자신의 사업을 자연스럽게 홍보한 대표이사 백종원의 힘이 컸지만요. 자, 잘 나가는 더본 코리아는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이게 참 타이밍도 기가 막혔던 게 흑백요리사 종영과 함께 더본 코리아 상장 일정이 시작됐거든요. 자, 흑백요리사 덕분인지 더본 코리아의 상장은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기업이 주식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가라는 걸 정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상장 첫날의 주가죠. 이걸 정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청약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는 청약에서 무려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자, 청약에 모인 자금은 1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더본 코리아의 상장 과정을 보도하면서 백종원을 두고 한국의 고든 램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백종원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0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자수성가와 실패를 모두 경험하고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낸 경험이 흑백요리사의 대체 불가한 심사위원 백종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아닌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이걸 잘 팔 수 있는 백종원의 능력은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는 요식업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셀럽이 된 백종원의 다음 스텝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 그리고 더본코리아의 대표이사 백종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군지 알려드림의 권성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